악동 뮤지션의 시간과 낙엽, 아이유의 마음, 이 두 노래의 공통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계절과 참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곤 하는데요. 공통점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두 곡 모두 외래 없이 순우리말 가사로 써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순우리말로 물 흐르듯 써내려간 한 글자 한 글자, 그로 인해 사람들의 소통과 공감을 더 이끌어냈을 듯합니다. 오늘은 우리 말글이 주는 소통의 힘, 쉽고 바른 공공언어 사용을 위한 지방자치 전체의 역할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고 그 언어의 사용을 통해 타인과 소통을 하며 살아가곤 합니다. 그러나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수막, 밑간판, 한글 맞춤법에 맞지 않는 말글을 빈번하게 사용하는 많은 네티즌 등 우리말 파괴 현상은 현 세대들에게 당연한 듯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대중매체도 물론이겠죠. 복잡하고 낯선 용어, 지나치게 어려운 한자어, 합성어, 신조어 등은 내가 배움이 부족하여 이해하지 못하나? 라는 자괴감과 이해감을 느끼게 할 정도입니다. 우리말 파괴 현상으로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아 쉽고 올바른 공공언어 사용이 더욱 중요합니다. 공공언어는 넓게는 공공성을 띤 말글을 통칭합니다. 좀 더 좁게 표현하면 중앙과 지방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업무 활동에 사용하는 말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5년에 국어기본법을 제정하였고 국민들을 대상으로 공공언어를 쉽고 빠르게 쓰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책 용어를 정비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고 한글 기본에 충실한 쉬운 공문서 등을 작성해 대중소통의 정진, 올바른 국어 사용 실천의 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국어기본법과 지자체별 조례가 마련된 이후 공공언어의 정확성, 용이성 등의 측면에서는 나아졌다고 평가되지만 새로운 정책 용어를 만들거나 대국민 홍보 과정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외국어나 합성어, 신조어는 대래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립국어원이 발표한 2020년 국민언어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쉽다라는 응답이 33.4%, 어렵다라는 응답이 22.9%였고 특히 신문 방송에 나오는 말의 뜻을 잘 몰라 곤란했던 경험이 자주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6.3%로 2015년에 5.6% 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예러나 외국어, 합성어 등을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로 41.2%가 그 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서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이 공공언어에 대한 인식 부족, 쏟아지는 다양한 언어 정보로 인해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외래어, 합성어, 줄임말 등을 사용하는 것이 무조건 나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단지 무분별하고 올바르지 않은 어휘를 사용함으로써 소통의 단절을 일으키고 지나친 남용은 우리 말글 자체를 파괴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대, 학력, 성별과 관계없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모범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생활과 밀착한 공공서비스 제공의 주체이자 직접적 창구이기 때문에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소통의 끈이 되어줘야 합니다. 먼저 행정 분야에서부터 공공언어 사용 실태를 파악하여 고쳐나가고 쉽고 올바른 공공언어의 일상적 사용을 위해 솔선수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쉬운 언어 정책들을 시행 중입니다. 미국은 1970년대부터 쉬운 언어는 시민의 권리다를 구호로 연방간부부터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영어로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영국 역시 쉬운 영어 쓰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공공기관, 금융기관, 사회단체 등은 문서와 양식을 쉽고 간결하게 바꾸며 연간 5천만 파운드 절감 효과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공공기관들은 어려운 행정용어 사용으로 연간 170억 원, 낯선 외국어로 된 정책 명칭으로 인해서 연간 114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우리 지역은 이러한 손실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확성, 용이성, 정복성, 공공성 등을 기본으로 갖춘 언어 생활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은 쉽고 바른 공공언어 사용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까요? 먼저 법 제도적 측면입니다. 지자체에서 국어발전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조례를 임의조항에서 의무조항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 실태조사와 시도민 인식조사를 통해 공공언어 개선 방향을 설정한 것이 필요하고요. 공공기관마다 국어 책임관이 지정되어 있는데요. 이들의 권한과 책임을 더욱 공고화하고 아울러 실국별 국어 감수관을 지정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둘째, 시도민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유관 전문기관 단체와의 협업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전문기관에 공공언어 국어교육 및 실태조사, 평가 실무 등을 위탁 시행하고 쓰지 말아야 할 행정용어 목록 제시와 감수를 지원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도 누리집에 공공언어 개선 제안방 및 선호도 조사 게시판을 신설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인공지능 시대에 소나 대체어로 변환되는 문서 작성기 자동화 AI 장치의 개발 보급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셋째, 교육 및 홍보 활성화입니다. 행정용어 개선을 위해 찾아가는 직장교육을 실시하고 지자체별로 신규 입직, 중견 실무자 과정 등의 공공언어 개선 교육을 필수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각종 축제와 연계한 공모전, 우리말 겨루기 대회 개최를 비롯하여 가칭, 청소년 우리말 지킴이 활동 등을 통해 후속 세대를 양성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언어 감수성 함량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우리 말글을 지키기 위한 각종 노력을 늘려야 할 것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과 지역의 보존 등 국어의 발전과 보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국어기본법을 기점으로 모든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공공언어 또는 국어 관련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광역 및 기초지자체, 공공기관에는 모두 국어 책임관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공공언어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와 관심은 오랜 기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시도민 모두의 실천과 행동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같이 우리나라 언어문화 개선을 위한 여러 노력들이 지속되고 함께 힘써 나가는 자체만으로 절반은 성공이라고 보여집니다. 단지 멋있어 보여서, 잘 몰라서 무분별한 언어 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 말글에 대해 자긍심을 가지고 나아가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을 되새겨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남녀노소 모두 잘 소통되는 지역, 쉽고 바른 공공언어 사용으로 소통 대장이 될 대구 경북의 내일이 기대됩니다.